정말 전심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게 지켜져야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있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가 반역이냐, 누가 반란이냐, 이걸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가 나왔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바로 조금 전에 나왔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엮어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이에요, 이게 광란의 칼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죠. 미친 칼춤이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코멘트 하자면요, 윤석열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혹은 국민 정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적인 평가의 문제예요. 헌법에 내란죄가 있잖아요. 헌법 내란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통치행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폭동이 필요해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고, 국민 정서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내란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자,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제가 요약해서 몇 문장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마비와 국헌 물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뭐 계속 했잖아요. 30여 명이 된다 그래요. 장관급 인사들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면 충돌입니다. 영적인 내전이고 사상의 내전입니다. 자, 이건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끝납니다. 남한의 간첩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 수십으로 명하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질 것이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세요. 이게 무슨 학교 등록하듯이 매일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주소 드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자,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나 싶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 얘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서 입국한 국정원 촬영을 한 간첩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죠. 중국 간첩들을 처벌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친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겁니까?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장,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심지어 마약 수사 예산, 조폭 수사 예산,
민생사범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간첩천국, 마약속을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틀 말이 없네요. 사실관계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하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남의 얘기 안 듣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 문제도 의사들이 보수층들이거든요. 자기 편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산을 다 줄여버리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대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선관위 얘기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고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서 감사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게 2, 3, 4, 5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을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서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윤 대통령이 무슨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독자적인 영역이에요. 만약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내란죄로 엮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엮으면서 이 군대가 동원되고 뭐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무장은 하지 않았고 실탄이 없었죠. 빈총 들고 간 거예요.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서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서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로 엮으면 어떻게 해요?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이 형법 내란죄 조항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 국헌
물리하는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게요. 몇 시간 있다 가버렸잖아요, 군인들이. 폭동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몇 시간 있다 가버렸어요. 자, 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다들 의아해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란죄가 아니죠. 근데 왜 내란죄로 엮는 거예요? 왜 모든 미디어는 다 내란죄로 엮어가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왜 내란죄로 입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네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걸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면승부네요.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인용해 볼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시상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탄핵시키기 위해 1,000만 명이 몰려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충고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반국가주의자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간첩,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간첩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들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 자네는 자기 머리에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악인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하게 하옵소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의 싸움이에요. 자유와 정의와 진실이냐, 아니면 그 모든 핵심적인 가치를 무효화시킬 것이냐.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저 땅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임해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기비적 우상 권력은 무너질지어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간첩 세력들은 다 드러나 무효화가 될지어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망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과도기 중간 단계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지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물론 이 민족을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자가 지도자로, 모세 중에 모세가, 다윗 중에 다윗 같은 이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통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예비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